미국에 공장이 생긴다는 소문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뭐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쪽에 공장 같은 거를 져서 아무래도 내수 시장에 뿌리는 게 더 이익이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런 준비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 중에 한 몇 퍼센트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건가요? 저희 제품 중에 거의 90%가 지금 한국, 일본에서 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거는 한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몇 프로 정도 올랐다고 체감을 하세요? 지금 제 체감상으로 한 15% 정도 재료상에서도 아무래도 다 운송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관세가 불가피해서 저희도 뭐 받아들였죠. 재료상 사장님들의 인상을 네. 한 1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달사람닷컴 브레이킹 뉴스 인 US. 오늘은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 8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한국 관세 정책이 공식 시행되었는데요. 이 한국산 수입품의 15% 관세가 부과된 가운데 앞으로 변화되는 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달사람닷컴 기획 뉴스 시간에는 현재 관세 정책으로 인한 미국의 경제 상황, 또 생생한 수입업자의 목소리도 들어봤고요. 해외 생산 기지의 움직임까지 다각도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현재 상황 함께 보시죠. 지난 8월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전격 시행했습니다. 평균 18%가 넘는 고율 관세는 1930년대 이후 최대 규모로 매달 500억 달러 이상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재정 확보와 제조업 육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실제로 일부 철강과 전자, 석유화학 업종은 관세 효과로 해외 경쟁사 대비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며 생산 확대와 고용 증대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단기간에 1% 이상 오르며 생활비 압박이 가시화되고 있고, 특히 식품업계는 수산물과 신선 농산물의 관세 면제를 요청하며 물가 급등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타격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일부는 이번 조치가 공급망 재편과 자국 산업 보호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이끌 수 있다고 보지만, 다수는 경기 둔화와 물가 불안을 우려합니다. 전국 경제학자협회 조사에서도 10명 중에 9명이 성장 둔화를 예상했습니다. 결국 이번 관세 정책은 미국 경제 전반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제조업과 일부 산업은 기회로 맞이하는 반면 소비자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의 협상과 보완책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네, 새로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권에 들게 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다 판매하는 그 마켓에 가장 큰 또 타격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달라스에서 실제 한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시온마켓의 상무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생생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그 관세에 대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마켓이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가격 인상이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다 가격 인상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적용돼서 조금은 오른 상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닥 큰 변화는 없는 듯 싶어서 저희도 조심히 관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원래 그럼 관세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오르는 건가요? 저번에 10%에서 지금 다시 협상돼서 15%니까 5% 정도 더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많은 분들이 좀 사재기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감지하진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앞으로 어떤 전망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관세의 영향에 의해서, 예, 뭐 미국에 공장이 생긴다는 소문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뭐 세금도 많이 내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쪽에 공장 같은 거를 져서
아무래도 내수 시장에 뿌리는 게 더 이익이지 않을까 싶어서 뭐 그런 준비들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 중국 제품이나 베트남이나 다른 아시안 제품도 취급을 하시나요? 네. 저희 뭐 중국, 필리핀, 뭐 베트남, 근데 그 제품들도 이미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우리 한국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네. 우리 한국 제품의 어떤 관세 영향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아시안 제품보다는 경쟁력이 있나요? 더 경쟁력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상품 같은 경우는 30% 관세가 올랐다고 하니 이미 가격이 그 정도 올라서 오고 있고요. 그리고 물건들이 많이 못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그 추이를 보고 컨테이너를 띄우겠다는 쪽이라서 아직 물건들이 많이 없는 상품들이 많죠, 지금. 혹시 그러면 그 시험마켓의 경우에 한국인과 어떤 현지인들의 비율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는 현재 한국 손님들이 한 40% 정도 되시고요. 아, 외국 손님들이 6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오. 예, 뭐, 외국 손님들이 뭐 한국 물건 사가시면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K-pop 데몬 헌터스도 엄청나고 네, 어떤 한류의 인기가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시는지? 네, 저희도 많이 한국 물건들을 많이 찾으러 오시고 또 그 물건들이 거의 저희 한국 손님들도 물론 한국 물건을 많이 사가지만 그 외국 손님들이 더 많이 요즘은 사가세요. 과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라면 뭐 등등 소스 같은 경우도.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한류의 어떤 인기. 네, 앞으로 우리 그 시민들이 어떤 식으로 좀 쇼핑을 하면은 관세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지혜로운 그런 쇼핑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현재 공장에 있는 아이템들 뭐 예를 들면 만두류라든가 아니면 두부 종류, 뭐 라면 종류들 그런 것들은 뭐 관세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오, 예, 뭐 그런 위주로 많이 쇼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또 시음마켓 점점 더 발전하기를 바라겠고요. 시원마켓 화이팅! 한류 화이팅! 네, 제가 네, 상무님 인터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요즘 그 한류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데 K푸드의 인기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더 많은 그 한인 마켓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관세의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서 계속해서 그 K푸드의 인기가 지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이번에는 그 한국 제품을 바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업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역시 그 영향권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을 저희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한국 헤어샵을 운영하는 대표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번 어떤 관세가 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예. 헤어샵에서 어떤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예, 아무래도 이게 전 세계적인 이슈화로서 저희 샵도 이제 파마하고 컬러가 많은 샵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재료가 대부분 한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료상 측에서의 또 인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타격이 있죠. 저희 샵에서도. 그렇다고 해서 그 관세로 인한 부분을 또 고객들에게 또 전가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참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 중에 한 몇 퍼센트가 한국이나 일본에서 오는 건가요? 저희 제품 중에 거의 90%가 지금 한국, 일본에서 오고 있고요. 대부분의 거는 한국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럼 몇 프로 정도 올랐다고 체감을 하세요? 지금 제 체감상으로 한 15% 정도 재료상에서도 아무래도 다 운송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관세가 불가피해서 저희도 뭐 받아들였죠. 재료상 사장님들의 인상을 네. 한 15%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지금 뭐 손님한테는 그 부담을 전가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걸 견뎌내실 수 있을지. 저희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뭐 상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인데 뭐 관세가 올라서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많이 아직은 고객님들한테 그 부분을 전가하지는 않지만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이제 고객에게 좀 좋은
가격, 좋은 품질로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인드여가지고 한번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네. 어려운 시기에 잘 또 헤쳐나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예, 화이팅! 네. 모든 상공인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인터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야기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업계의 공급 메커니즘에도 변화가 야기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바이오 업체인 셀트리온이 미국 내 공장을 인수한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미국 시장에서의 관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합니다. 셀트리온은 최근 미국의 한 제약사로부터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대형 시설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이 시설은 항암제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생산에 사용되어 왔으며 셀트리온은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최대 200%에 달할 수 있는 수입 관세 부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 시설 인수에 약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향후 관세 정책에 따라 최대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셀트리온은 이 시설의 50% 생산 능력을 기존 소유 제약사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5년간 독점적으로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이를 통해 즉시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향후 제품 출시와 판매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현대차, 삼성, LG 등 주요 기업들도 이미 미국 내 생산 확대나 신공장 건설을 통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현지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비용이 크겠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내 생산 기반 확보와 관세 리스크 완화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의 미국 공장 증설은 관세 정책 대응과 동시에 시장 확대 전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 쪽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역시 국내 생산을 보호하고 또 노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함으로써 미국의 제조업의 부활이라는 목적으로 한 걸음씩 가고 있다라는 그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두운 측면을 보자면은 관세 부담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의 상승이라든지 또 중소소비업자들의 경영 부담, 또 국가 간의 무역 마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가 분쟁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변화할지 단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달사람닷컴에서 전해드렸습니다.